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개막 이후 모든 경기에서 5연승을 달리면서 쾌조의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손흥민은 2026년 들어서 첫 경기였던 레알 에스파냐 원정 때 넣은 페널티킥 골 말고는 아직 골이 없죠. 팀 성적은 좋은데 손흥민의 개인 성적은 아쉬운, 뭐라고 하기 애매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손흥민 걱정을 하시는 팬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손흥민의 긴 커리어 중에서 이런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LS 3라운드가 끝난 현재 3경기 전승을 한 팀은 총 4팀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4팀 모두 서부 컨퍼런스인데 손흥민이 이끄는 LAFC가 4위, 베르너를 영입한 산호세가 3위, 뮬러를 필두로 한 밴쿠버가 2위, 신생팀 샌디에고가 1위를 기록하고 있죠. 4팀 모두 승점은 9점인데 골득실에서 샌디에고가 8득점 무실점, 밴쿠버는 8득점 1실점으로 순위가 갈렸고 LAFC와 산호세는 모두 6득점 무실점입니다. 참고로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는 2승 1패로 동서부 통합 순위에서는 10위, 동부 컨퍼런스만 치면 3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그가 개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한 달 동안의 성적으로 뭔가를 평가하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토트넘 시절을 떠올려 봐도 엔지 감독 때 부임하자마자 한 달이 아니라 2달이 넘도록 리그 10경기 무패 행진을 했던 적도 있잖아요. 당시 엔지 감독은 2달 연속으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FA컵 32강 탈락, 카라바오컵 48강 탈락,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 등등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속담처럼 시즌 초반에 좋았던 기세는 무관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에 LAFC가 진짜 강팀이라고 하려면 리그 초반 5연승에서 멈추면 안되고 MLS 구단들의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인 12연승을 깨뜨리는 걸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4월까지 예정된 모든 경기에서 LAFC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하는데요. 구단이 MLS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을 세우면서 팀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흥민을 응원하는 수많은 팬들의 바람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 많은 골을 넣는 겁니다. 그러나 2026 시즌 첫 5경기에서 손흥민이 넣은 골은 페널티킥 한 골뿐이라서 걱정이나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배부른 투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냉정하게 손흥민의 성적을 보면 시즌 첫 5경기 1득점 6도움으로 경기당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면서 5연승을 이끈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MLS에서 도움 순위도 공동 1위고 성적도 전승이니까 축구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다만 직전 시즌에는 리그 중후반에 합류해서도 체감상 출전하는 거의 모든 경기에서 골을 뻥뻥 터뜨리던 손흥민의 실력을 봤으니까 올 시즌 필드골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일단 손흥민의 필드골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절대적인 슈팅 개수의 문제입니다. 그냥 손흥민이 슈팅을 많이 안 때려요. 전반 45분만 뛰고 교체됐던 레알 에스파냐전과 2명이 퇴장당해서 정상 경기가 아니었던 휴스턴 원정 경기를 빼고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의 페널티킥 골이 터졌던 시즌 첫 경기에서 손흥민이 한 슈팅은 그 페널티킥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슈팅은 아예 0개입니다. 그리고 역대 최다 관중을 동원한 개막전, 이때도 손흥민의 슈팅은 고작 2개입니다. 심지어 그중 하나는 직접 프리킥이었으니까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슈팅은 고작 1개죠. 직전 경기였던 댈러스전에서도 손흥민의 슈팅 시도는 단 1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손흥민이 슈팅을 안 때리니까 필드골이 터질 일이 안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럼 같은 경기에서 부안가는 슈팅을 몇 개 했냐? 레알 에스파냐 1차전 슈팅 6개, 인터 마이메와의 개막전 슈팅 7개, 지난 댈러스전 슈팅 3개로 무려 16개 슈팅을 때렸습니다. 같은 3경기 손흥민의 슈팅은 싹싹 긁어서 4개, 부안가는 그 4배의 슈팅을 때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LAFC의 전술과 미드필더에서 찾고 있습니다. LAFC가 쓰고 있는 전술과 선수가 손흥민을 제대로 살려주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언급한 3경기의 히트맵을 보면 손흥민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전했음에도
페널티 박스 안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처럼 중앙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고 페널티 박스 안에는 잘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결국 손흥민이 현재 전술에서 사실상 플레이메이커로 뛰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흥민이 이런 역할을 안 해도 될 수 있게 LAFC의 미드필더들이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서 전방으로 볼을 넣어주는 게 원래 계획일 텐데요. 현재 LAFC 미드필더들은 그런 창의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전문가 역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LAFC의 경기를 지켜봤는데 중원에서의 창의성 부족이 계속해서 눈에 보인다. 후방 수비는 단단해진 게 확실하지만 미드필더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유스타키오가 그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인데 그는 수비형 미드필더다. 수비가 본분인 선수에게 창의력을 바랄 게 아니라 다른 미드필더들의 수준이 올라와야 한다. 특히 틸먼은 LAFC에서 선발로 나올 수준이 아니다. 그는 좋은 플레이메이커가 아니다. 전반전에 손흥민과 부안가의 완벽한 침투를 하면서 득점 기회가 생길 수 있었는데 그때 틸먼은 골문을 등지고 있었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질주를 알아채지도 못했다라면서 붙박이 주전 미드필더로 출전하고 있는 틸먼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틸먼이 아니라 새로 영입한 신입생인 부드리의 엄청난 전진성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의견은 팬들 사이에서도 많은데요. 도스산토스 감독은 5연승을 하는 동안 선발 명단을 계속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계속 가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이게 결국 손흥민이 슈팅을 못하게 막는다면 과감하게 틸먼을 뺄 필요도 있겠죠. 미드필더들이 전방으로 좋은 패스를 못 주니까 손흥민은 공을 만지기 위해서라도 자꾸만 중앙선 근처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댈러스전에 나왔던 손흥민의 유일한 슈팅도 대단히 날카로운 패스로 얻은 찬스가 아니라 그냥 역습하면서 손흥민이 드리블 돌파로 스스로 만들어낸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LAFC 동료들이 손흥민을 살려주는 슈팅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 역시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댈러스전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면 마치 작년 밴쿠버와 상대했을 때가 떠오른다. 또 너무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야 했다. 여전히 LAFC는 손흥민을 위한 공격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내 생각에 손흥민은 동료들이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손흥민이 아직 2026 시즌에 리그 득점이 없는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 볼을 받기 위해 중앙선 근처까지 그를 끌어내리는 전술의 문제다. 손흥민은 득점을 위한 어떤 서비스도 받고 있지 못하다라면서 손흥민이 전술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한 겁니다. 갑자기 손흥민의 2022-2023 시즌이 생각나는데 직전 시즌에 손흥민이 득점왕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시즌이었죠. 이때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를 데려와서 수비수인 페리시치를 최전방까지 침투시키고 윙어인 손흥민에게 수비 가담을 요구하면서 엄청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시즌 개막 후에 무려 9경기 동안 골을 넣지 못하면서 힘들었는데 결국 10번째 경기에서 손흥민은 13분 만에 헤드트릭을 폭발시키는 미친 활약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를 실력으로 정면 돌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손흥민을 믿고 계속 응원하면 분명히 골은 터집니다. 물론 도스산토스 감독이 정신을 좀 차리고 손흥민 위주의 공격 전술을 제대로 가동하면 그 타이밍이 훨씬 더 빨라지겠지만요. 그럼 다가오는 수요일 정오에 펼쳐지는 북중미 챔피언스컵 16강전에서 손흥민이 필드골을 터뜨리기를 바라면서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